네, 한 주간 화제와 논란이 됐던 중요한 뉴스를 과학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과학적 참견 시점 시간인데요. 강양구 뉴스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최근에 숨진 청와대 감찰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는데요. 네. 이 휴대전화가 이 아이폰 잠금 해제가 어려워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포렌식이 어렵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아이폰은 정말로 이 검찰에서 포렌식이 어려울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지가 관심사입니다. 아, 일단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제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용자가 초기에 설정해 놓은 암호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옵션이 있다고 해요. 사용자가 10번 암호를 틀렸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삭제하라 같은 옵션을 걸어놓으면 자칫하면 이 암호를 풀려고 시도를 하다가 데이터가 완전히 삭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첩보 영화 이런 데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암호들을 확인하려면은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를 입력하는 시간의 텀을 두도록 또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제가 첩보 영화를 많이 보긴 많이 봤는데요. 네. 모든 건 뚫린다 이렇게 알고 있고, 아니 예를 들어서 대형 은행이나 정보기관 전서망도 뚫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이폰이 안 뚫린다고요? 네, 그래서 이 뉴스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이 아이폰의 이 보안이 강력하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015년에 네. 이 애플이 테러범의 아이폰에 담긴 내용을 미국 FBI가 보게끔 도우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는 것 같네요. 예. 이게 애플이 그동안에 이 구글의 안드로이드 폰에 맞서서 이 보안을 핵심 장점으로 내세워왔었고 매번 운영 체계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이 보안의 허점을 보완해 왔었기 때문에 네. 이 아이폰의 보안이 강력하다라는 사실 자체는 팩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애플에 협조받는 건 기대 난망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네, 협조할 가능성 거의 없죠.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정말 뚫을 수 없는 거예요? 네, 이 보안 전문가들의 이제 여러 의견을 종합해 봤는데요. 쉬워 네. 보이지 않습니다. 예. 일단 아이폰의 암호화를 뚫기가 만만치가 않은 게 예. 정설인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 고인이 최신 아이폰 운영 체계로 업그레이드했을 경우에는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뚫을 만한 장비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보안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이스라엘의 보안 업체인 셀레브라이트의 포렌식 장비가 이 아이폰 보안을 뚫을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네. 국내에 이런 장비가 있는지조차도 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근데 상황이거든요. 좀 보도에 따르면 그래서 이스라엘 장비를 가지고 지금 그 포렌식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뭐 그것 좀 들여왔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장비가 엄청 비싸다면서요? 일단 장비가 비싸기도 하고 그냥 아무나 또 산다고 해서 팔지도 않는데요. 이건 뭐 살 돈도 없어요. 그리고 네, 필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싸기도 하고 또 아무나 산다고 해서 팔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 이 장비가 있는지 네. 그리고 검찰이 이 셀레브라이트 장비를 활용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예. 더 근본적인 문제는 셀레브라이트에서는 자꾸 자기들이 아이폰을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검증이 안 근데 돼요. 검증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주장일 뿐이에요. 주장일 뿐이에요. 그리고 학계에서도 도대체 뚫었다면 어떤 식으로 뚫었는지에 대해서 그 작동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안 밝힐 수도 있는 그럴 거예요. 수도 있고 어쩌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뚫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는 영업용 거죠. 미끼 멘트일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건 사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셀레브라이트 장비가 최신의 아이폰 암호 체계를 뚫을 수 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검찰이 포렌식을 시도할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인 상황인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안드로이드 폰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비교됩니다. 근데 안드로이드 폰은 그렇게 취약한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보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에 비해서 안드로이드 폰이 보안 면에서는 취약하다라는 건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봤는데 이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도 특히 2016년 이후에 그러니까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있은 후에 계속해서 이 아이폰을 의식해서 보안을 강화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처럼 데이터 암호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 폰의 보안 항목에 들어가면 디바이스 암호화라고 하는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데이터 암호화가 기본으로 돼 있는 최신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깐 저 디바이스 암호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건 최신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꼴을 보니까 꼴이라뇨. 최신폰인 것 같습니다. 2달 전에 바꾼 건데. 그러니까 최신폰인 것 같습니다. 그래 그 설정의 보안 항목 가면은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항목이 이제 최신폰인 경우에 빠진 걸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아이폰처럼 데이터 암호화가 기본적으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그럼 둘의 차이가 뭐예요? OS 운영 체제의 문제예요, 뭐예요? 그렇죠. 운영 체제의 문제죠. 아무래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 체계와 그리고 이 기기의 제조사가 같은 제조사잖아요. 그런데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는 구글에서 제공을 하는데 폰들은 삼성이나 LG 같은 5만 가지 군데에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아이폰에 비해서 오픈되어 있는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활용성이 높은 반면에 개방성이 높은 반면에 이 보안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유튜브로 윤여경 님이 딱 그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면 애플 본사에서도 못 뚫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못 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못 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본사에서 뚫는다고 인정을 하면은 그건 본사에서 가지고 있는 백도어 뒷문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건 또 그것대로 굉장히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인정이 되는 순간에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공식적인 입장은 본사에서도 못 뚫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은 암호 이런 게 아니라 생체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방식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이 암호나 지문이나 혹은 정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편리하고 안전하다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지문이나 홍채는 강제로 인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영화에서 많이 본 장면이. 영화에서 많이 본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엽기 부분이 좀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면 인식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이 굉장히 보안이 철저한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가족에게 안면 인식 보안이 뚫린 경우가 있었어요. 아, 얼굴형 비슷해서. 네, 진행자분 아들이 비슷하다면은 뚫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전자가 보니까 유전자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건 사실 안면인식 기술이 그래서 이 안면인식이나 혹은 홍채라든가 지문이 안전하다라는 인식은 약간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론 삼아 이야기를 하면 지금 휴대폰 보안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죠. 아이폰도 지금 강하고 이번에 사례에서 밝혀졌듯이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도 상당히 지금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은 그 시민들이나 사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휴대전화 안에는 본인도 모르는 자신의 개인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유출이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휴대폰 보안 문제는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계속 갈수록 그 휴대폰의 보안이 강화되고 있는 것도 저는 반가운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용자 입장에서 반가운 추세인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또 수사기관 혹은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데 지금 그러면 강영구 기자의 진단에 따르면 보안 기술을 지금 포렌식 기술이 못 따라가고 있다. 정리라면 아직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특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과학적 참견 시점 코너에서 이야기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그 고인의 어떤 그 휴대폰이 만약에 포렌식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관심사인데 이건 과학적 참견 시점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지만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 포렌식을 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 장비의 그 성능 이거는 검증이 된 거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양구 뉴스톱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